저랑 스케치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자, 정면으로 그릴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정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정면을 기준으로 자, 이 상태에서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저 이렇게 평면에 보면 평면 관리자 보면 정면의 그래픽 뷰, 작업 평면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정면을 했는데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저도 아침에 오니까 이게 돌아가 있더라고. 다시 요거랑 여기 보면 작업 평면, 공급 평면 이거 체크를 하고 마우스 오른쪽 정면을 누르시면 여기가 다시 이렇게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흔하게 쓸 수 있는 대파 한번 해볼게요. 평행 사각형으로 사각형 태그리로 대충 그려서 한 조그맣게 그릴게요. 마이너스 한 50에 마이너스 30mm 되는 사각형 하나 그려볼까요? 확인. 자, 레벨 2번에다가 이제 삼각형에다가 간단하게 여기다 요렇게 대발 하나 따볼 거예요. 요렇게 대발로 이렇게 해서 레벨 2번에다가 이번에다가 이거 잠깐 이거 보이게 하고 2번에서 스케치 할게요. 복사를 하나 할까요? 자, 요 드로잉 하고 마우스 오른쪽 자 레벨에다가 마우스 왼쪽 복사를 하겠다. 2번으로 이거 체크 해제하시고요. 활성화된 레벨을 체크해야 2번이라고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줄게. 됐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다가 1번 지우고 1번에다 놓고 이 상태에서 자 평행선으로 대충 라인 좀 여기서 여기까지 한 15mm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35mm? 35mm 정도 평행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자, 평행선 그리기로 여기서 두 점선 그리기로 여기서 여기까지 대각으로 그려주시고 자 1번이 지금 숨겨진 상태죠. 이 삼각형 빼고 다 지워버릴게요. 나누기로 요거는 지우고 삼각 나누기는 여기 F9 눌러보셔서 이렇게만 남겨놓을게요. 천천히 하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컷을 한번 해볼게요. 자, 레벨 10번에다가 솔리드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죠. 구면 F9를 눌러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1번은 자, 흔하게 제일 1번에서 1번을 열고 10번을 사용 레벨로 두고 1번이 보이게 한 다음에 그냥 돌출을 좀 할 거예요. 돌출. 중앙 양방향으로 25mm씩 30mm 튀어나오게 할까요? 30mm. 그럼 양쪽이니까 60mm가 하겠죠? V. 레벨 2번이죠? 자, 2번에다가 요걸 체인 잡아야 되는데 F9 우선 치우시고, 자, 이 안에 있는 이거 보이긴 하잖아요? 보이는데 더 불편하시면 뷰에서 와이어프레임만 놔둬도 이게 보이잖아요? 자, 다시 10번에 가서 솔리드에 돌출 체크하시고 양쪽 방향으로 바디 컷을 할 거예요. 컷을 하는데 20mm만 할게요.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V 하고 뷰. 자, 이런 거 한번 간단한 거 간단한데 이제 이걸 봤을 때 당연히 대바를 정확하게 나오게 하려면 이 각이 정확하게 살진 않아요. 플랫으로 아무리 긁는다 그래도 이 각이 정확하게 살진 않아. 이 각이 완만할수록 알이 작은 알이 생성이 되겠죠. 플랫으로 긁어도 이렇게 풀알이 아니라 이렇게 대바로 보면 이런 살짝 알이 생겨요. 각이 완만할수록.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뭐 허용공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알이 안 들어가고 최소 이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냥 플랫으로 한번 긁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금형집이나 보통 3D를 주로 하는 집이면은 그냥 등구선으로 막 정황삭 한번 치고 등구선 지나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부품집들은 이걸 왜 등구선으로 가고 싶지 않아 해요. 보통은 예? 그냥 윤곽으로 가고 싶어 하지. 그런 왜냐하면 등구선으로 끊게 되면 피치가 이제 가늘어지다 보니까 그죠?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런 생각을 자체를 버려야 이제 제품이 이제 좀 금형집답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편하게 가려다 보면은 자 우선 근데 말씀대로 안 되는 건 아니고 자 평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뭐 이렇게 길게 있고 여기 대바가 살짝 있고 뭐 보통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고 하면 처음에 바운더리가 하나 처음에 이제 황삭을 한 쳐야겠죠. 황삭은 뭐 똑같아요. 자 머신에 그 곡면 항상 포켓을 친다든가. 근데 포켓을 칠 때 여러분들이 포켓 분명히 이거 맨날 문제가 되는데 머신에서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올게요. 예전에 있던 툴패스 곡면 항상 포켓에서 정삭을 빼면 마지막 보는 윤곽 자체가 하향일지 사향일지 몰라요. 예? 그러면 이미 여기서 처음에 스타트가 할 때 지금 이런 거는 무조건 이쪽으로 돌긴 하겠죠. 근데 오픈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 포켓을 들어갔을 때 외곽을 먼저 치고 들어간다든가 상향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항상 여유를 떨어뜨려 놔야 돼요. 정삭을 넣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포켓에서 정삭을 하겠다 안 하겠다를 할 때는 그럼 이미 황상에서 죽어있는 사태를 많이 발생을 해요. 자 우선은 우린 영역 황삭으로 할 거니까 가공 경로창에서 바운더리 하나 그려 놓을까요? F9 누르고 레벨 3번에다가 레벨 3번에다가 다 그냥
와이어프레임에 실루엣 바운더리하고 전체적으로 찍어도 되겠죠. 실루엣 바운더리 다 찍고 엔터 치면 평면의 사각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가공 경로창을 들어갑니다. 우선 소재는 한번 넣어놓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공구 자, 공작물 설정 다 여기서 이 바운드 사각형 하면 사이즈가 들어갔죠? 이 상태 사각형 1 이건 시뮬레이터 봐야 되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확인 V. 소재 들어갔고요. 네, 가공 경로창에서 영역 황삭으로 들어갈게요. 가공 경로창에 작은 화살표 영역 황삭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모델을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 다시요.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으니까 영역 황삭 체크하시고 이제 여기서 요 화살 요거 그죠? 여기서 선택을 해서 전부 다 선택을 할게요. 자, 요소 0.5, 0.5 남았죠. 근데 우리는 영역 황삭에서는 0.5를 굳이 남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얘는 하향 절삭을 무조건 들어가니까 과절삭으로 더 먹기보다는 밀려요. 그죠? 하향만 하게 되면 반대로 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굳이 0.5를 남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0.1이나 뭐 0.2를 줘도 굳이 0.2 정도 줄게요. 굳이 여러분들이 그 이상 남기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플랫이나 코너 알만 확실하게 하다면. 자, 경로 제어에서 자, 아남이나 실루엣으로 갈 텐데 윤곽을 이렇게 잡을게요. 됐죠? 자, 바운더리를 중심으로 잡았어요. 최소 포켓 푸기는 0으로 갈게요. 플랫으로 갈 거니까 그냥 평행대밀로 갈 거니까 알미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 공구 새 공구 생성 평행대밀 뭐 한 6파이 정도 할까요? 깊이가 얼마 안 되니까 6파이 플랫. 뭐 조건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자, 여기서 절삭 파라미터 창을 잠깐 갈게요. 하향으로 당연히 하향으로 갈 거고요. 한 방향으로 칠 거고, 스텝 다운은 내가 한 3파이 되니까 2mm 정도 밀을까요? 2mm 기준이나 뭐 그다음에 60% 정도 플랫이니까 50% 정도만 줄게요. 50%. 어차피 근데 중요 깊이를 체크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제 다 대빠니까 하고, 자, 스텝 쉘로우 체크 체크 이거 빼고 자, Z값 0부터 여기까지 15mm까지 혈삭을 하겠다. 스텝 쉘로에서 깊이를 넣어주는 거죠. 자, 링크 파라미터 링크, 자, 30mm, 안전 높이 10mm, 3mm, 이송 속도 만. 이건 항상 안 바뀐다 그랬어요. 선형은 필요 없고 15mm가 뜨면 15mm가 되면
그냥 있고 30mm 기준으로는 그냥 있고 그렇지 않으면 떠서 진행을 하겠다. 수평하고 반경값으로 넣어도 되고 그냥 이거 어차피 바깥으로 완전히 빠지니까 수직 방향으로 혹시 모르니까 반경을 한 1알만 넣어줄게요. 이거 보조 링크 빼주고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바깥에서 완전히 다 빠져나옵니다. 굳이 이걸 넣을 필요는 없어요. 황상에서는 이게 어차피 막혀있는 포켓이 들어갈 때는 그 헬리컬로 진입을 할 테고 바깥에서 들어갈 수 있을 때는 어차피 완전히 공구 바깥으로 빠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영역미가 거의 동일합니다. 자, 하고 확인 한번 누르면 따로 설정할 건 없어요. 진입 동작은 우선순위가 무조건 헬릭스가 되고 공구 반경보다 살짝 빠지게 하고 시작 높이는 진입 각도는 이게 이제 커터면 1도로 바꿔주시고 엔드밀이면 뭐 3도를 줘도 상관없고 3도나 5도를 줘도 상관없고요. 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상을 치겠죠. 자 여기서 풀패스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한번 볼까요? 모의가공 큰 걸로 쳐도 상관없겠죠. 그럼 중삭을 한번 더 넣는다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공을 했죠. 가공을 했습니다. 확인 한번 평행. 자 여기서 이제 프리패스를 평행 가공이라는 거를 갈 건데 평행 가공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바로 평행 가공을 먼저 안 들어가고 외곽을 원래는 저희가 순서가 항상 어떻게 돼요? 이거 평행으로 가면 평행으로 가게 되면 평행 가공이나 라스터 가공은 이 사이에 완만한 구간의 피치를 따라간다 그랬죠. 피치를 본다 그랬죠. 그렇다고 얘가 이 측벽 사이를 바운더리 친 여기를 제로로 보고 가진 않아요. 딱 떨어지는 숫자를 가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측벽이 안 들어가요. 거의 여유가 남겠죠. 예? 왜냐면 이 피치 사이에 0.1이라고 0.2라고 했으면 0.1을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사이 폭이 딱 정치수로 떨어지진 않아요. 예? 그럼 외벽은 건들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고선을 항상 가는 게 이렇게 하향으로 돌게 되면 치수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고선이 먼저 갔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등고선을 빼고 평행가공으로 여기를 플랫으로 긁든 뭘로 긁든 긁죠. 긁기 전에 그럼 여기를 한번 외곽을 한번 잡아주겠다라고 하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펜슬과 그 투영 가공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펜슬보다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깊이를 줄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이제 모델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100분의 한 5 정도 키워야 된다 공차가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모델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치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게 공구를 빼도 되지만 공구나 마이너스 값을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윤곽 투영에서는 내가 2D로 그린 걸 얘를 무시하고 바닥 기준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 형태가 나와요. 투영으로 가게 되면 근데 투영은 많이들 써요. 못따기를 할 때도 쓰고. 자 마우스 오른쪽 평면 그러면 투영을 하기 위해선 내가 마이너스 값을 제로로 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마이너스 값을 주고 싶거나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벽을 건들고 싶지 않거나 내 투영을 하게 되면 건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뚝 진입을 하는데 여기 뒤에서 바깥쪽에서 진입을 해서 내려오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바닥 페이스가 하나 필요해요. 바닥 페이스가. 자 레벨 3번에다 바운더를 그렸고 4번에 레벨 4번에다가 서피스를 여기다가 곡면이라고 하나 써줄게요. 곡면 서피스나 투영 자체는 우리가 2D를 윤곽을 돌린 걸 갖다가 여기다가 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곡면 모델을 그렇게 많은 라인이 필요하진 않고요. 자 곡면에 자 여기 보면 솔리드를 곡면 변환 솔리드로 되어 있는 면을 곡면으로 하나를 바꿀 거다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면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면만 하나 찍고 완료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죠?
그러면 근데 내가 혹시 커브도 필요하니까 요 커브도 하나만 뺄게요. 뺀 데다가 와이어프레임 커브. 자, 얘랑 한쪽 끝단 얘랑 여기랑 두 개를 뺀 거예요. V 누르고 4번만 한번 띄워보세요. 이렇게 돼 있겠죠? 자, 투영이라는 게 2D로 얘가 라인을 우리가 진입 윤곽을 하나 이렇게 뺄 거예요. 여기 확장하고 여기 확장하는 거야. 윤곽에서 확장이 가능하죠. 근데 이 확장을 한 게 투패스를 곡면에다가 뿌릴 건데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확장을 하고 나면 밑으로 떨어지죠. 그럼 여기 모델이 없잖아. 곡면이 없잖아. 그럼 바닥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당겨줘야겠죠. 당겨줄 거예요. 자, 곡면에 확장. 자, 만약에 확장이 안 먹는 형태 같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언트림을 한번 누르고 확장이 들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확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확장 누르고 찍고 여기다 숫자 20mm라고 확 늘려요. 여기 20, 여기도 뒤로도 20, 여기 화살표에서 이쪽으로 20, 여기도 아래로 20, 여기도 사면을 늘렸어요. 20mm씩 확. 어차피 바닥만 쓸 거니까 좀 커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해볼게요. 윤곽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자, 체인 하나. 자, 2D랑 이렇게 갈 거고 하니까 여기 찍겠죠? 하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 찍겠죠? 이렇게 둘. 확인. 자, 공부해서 플랫 엔드 밀로 중삭이니까 6파이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6파이 하나. 절삭 파라메타 2D로 진입복귀 접하게 6mm 4mm 왜냐면 반경보다 조금만 더. 자, 측면은 중삭이니까 내가 남겨놓을 수 있죠. 플러스 0.1 여기다 줄게요. 플러스 0.1이나 100분의 5나 0.1 줘볼게요. 바닥은 상관없어요. 이제 페이스를 기준으로 따라갈 거니까. 자, 여기서 링크 상관없어요. 여기서 필요할 때는 뭐가 있냐면 깊이 가공을 넣고 싶을 때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요. 마이너스 지금 제일 낮은 쪽이 아까 그릴 때 마이너스 15였어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15로 놓고 깊이를 내가 3mm나 5mm씩 끊고 싶을 때는 여기 값이 들어가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넣고 또 나눌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확인. 15를 했어요. 그러면 볼게요. 가공 경로 창에 굳이 여기를 안 들어가면 상관은 없겠다. 이렇게 가면 자, 레벨을 보면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간 거야. 그냥 2D를 간 거야. 2D를. 자, 얘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얘를 투영 가공으로 갈 거예요. 자, 2D로 그냥 툴패스를 낸 거를 작은 화살표에 보면 여기 내리고 투영 가공 경로 3D 가공 경로 창에 보면 투영 가공이라고 있어요. 투영 가공. 확인. 자, 여기서 바닥면이고 측면이고 얘는 어차피 내가 곡면을 퍼뜨렸기 때문에 곡면을 바닥 페이스만 따로 쓸 거기 때문에 측벽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바닥면만 상관이 있어요. 바닥은 내가 중삭이다 0.1을 남기겠다. 그럼 여기다 0.1을 한번 넣어주시고, 자, 요소를
얘를 잡아줄 거야. 얘 확인. 그 페이스만 들어갔어요. 뭐 경로 제어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안함. 자, 공구 플랫. 아무거나 뭐 두 개가 생성이 돼 있네요. 자, 절삭 파라메타. 자, 얘를 이 윤곽 걸린 애를 스텝 쉘로우 뭐 상관없고요. 어차피 링크 할까요? 한개 인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증분으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한개 인식 한번 눌러 놓을게요. 뭐 상관없으니까. 자, 링크는 꺼줄게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2D에서 진입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링크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진입 빠질 때, 아이고 다시요. 들어갈게요. 하고요. 특별하게 여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까 도형 들어갔나? 들어갔나 볼게요. 제가 나오는 바람에 0.1 넣었죠? 자, 똑같이 요거 잡았고요. 그죠? 스텝 쉘로우. 자, 했고, 자, 이렇게 했고, 여기는 껐어요. 보조 진입도 끄고, 이렇게 놨어요. 자, 안전 높이 떠갈 때 10mm, 파트 클리어런스 3mm 뭐 이렇게 했어요. 만, 공구 지름 비율 100%로 돼 있는데, T형에서는 윤곽을 갖다가 잡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뜨게끔 그냥 떠도 상관없어요. 공구질은 100으로 하지 말고 거리 기준으로 그냥 6mm, 5mm 정도 지나가면 그냥 뜨게 놔두세요. 일부러 뜨게. 면을 따라가는 것보다 다음 구간으로 이송할 때 그냥 뜨는 게 나아요. 넣어주시고요. 처음 진입 링크도 당연히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서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 패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내려와서 이렇게 면을 긁겠죠. 정면에서 보면 이 끝단을 기준으로 긁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긁겠죠. 이렇게 한번 긁고, 이렇게 한번 긁고, 이렇게 한번 긁고, 이렇게 가겠죠. 자, 요게 지금 가죠.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우선 보고 나서 깊이 강을 넣어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모이가, 자, 요거는 출력이 나가면 안 되니까, 자, 유령 표시 한번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두 가지만 찍고 모이가 한번 눌러볼게요. 아이고 말랐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여기는 당연히 중삭으로 플랫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되는 거냐. 평행강으로 문질러도 돼요. 문질릴 거고. 보면 알겠지만 각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요렇게 우리가 이제 플랫으로 하면 당연히 일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이 각도 이게 대바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알이 생성이 돼요. 커터도 이제 여러분들 밀링에서 이렇게 놓고 헤드가 밀링에다 커터를 잡았을 때 우리가 뒷날을 먹게 하려고 헤드를 살짝 이쪽으로 꺾어 놓잖아요. 그럼 조도가 좀 나아진단 말이에요. 뒷날이 살짝 먹으면서. 근데 헤드를 탁 꺾어 놓으면 제품을 보면 인디케이터로 긁어보면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가 쳐졌어. 예? 사이에 보면 조도가 안 나오니까 헤드를 한번 살짝 꺾여야 당연히 조도가 좀 조도는 좋아지는데 전체적인 면으로 손으로 우리가 이제 머신 센터도 Y축으로 쳤을 때 X축으로 쳤을 때 단이 지는 쪽이 보일 거예요. 그죠? 단이 안 지는 쪽으로 가게 하려면 그 조도가 좋은 쪽으로 보게 하려면 만져보면 단이 좀 만져져요. 조도는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이렇게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원래는 이제 중상으로 플랫을 한번 더 넣어도 되지만 한번 넣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깊이 이게 지금 15mm밖에 안 되지만 깊이가
뭐 깊이가 예를 들어 15mm밖에 안 되지만은 한 100mm가 될 수도 있고 깊이를 여러 번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등분으로 여러 번 끊어도 되긴 하는데 난 그게 싫어서 윤곽으로 투영으로 했는데 근데 깊이 가공을 넣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파라메타에서 깊이 가공을 자 절삭 파라메타에서 내가 지금 15mm니까 내가 예를 들어 3mm씩 끊는다. 그럼 5mm 세 번을 끊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 위로 완전히 안전하게 위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링크를 여기를 절대로 놓을게요. 전체 수직 뽑기로 바꿀게요. 5mm 3mm. 자, 이건 뭐예요? 윤곽할 때 우리 안전 높이를 놓잖아요. 제일 무조건 뜰 때 절대값으로 10mm만큼 5mm만큼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절삭을 하고 자 확인 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자, 모델을 좀 띄워볼게요. 레벨의 10번의 모델이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깊이 횟수를 넣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품이 커지다 보면 왜냐면 이걸 갖다가 깊이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라인이 투영이 돼서 횟수가 늘어나죠. 그러면은 우리가 2D 할 때도 했지만 이걸 3D 할 때 툴패스를 한번 자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툴패스를 한번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툴패스를 자르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 잘라 보인다면 자 내가 에어컷 구간이 여기잖아요. 정확하게 그리자 그러면 자 와이어 프레임에 지금 이게 6파이짜리를 썼잖아요. 위로 한 1mm만 잘라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1mm만 잘라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 자 이 사각형 자 레벨 5번에다 할까요? 5번 정면으로 바라봐야 돼요. 정면으로 제가 이 포인트를 여기서 대충 그릴 거예요. 자 사각형 X 너비 삼각형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딱 들어가고 키보드에서 X 아이고 잘못 들어갔네. 한글이 눌러있네. X 자 한글이 눌러있네. X 한 50부터 Y 한 5mm 4mm 정도 할까요? 4mm부터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대충 크게 그러면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놓고 그럼 내가 이거를 이 바운더를 기준으로 잘라낼 거예요. 지금 이만큼만 지금 아유 많이 자를 게 없네. 내가 여기까지 자를 거 그랬네요. 여기까지 자를 그럼 여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냥 대충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자 가공 경로창에 트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잔삭 같은 경우도 에어컷이나 잔삭에서 불필요한 부위가 있을 때도 트림으로 자르기는 해요. 자 투영 가공이 아니라 이 가공 경로창의 트림 메뉴를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 바운더리를 요걸 칠 겁니다. 요걸 체인 잡을 거예요.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을 상태에서 확인.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여기를 잘 읽어보세요. 보존할 측면을 입력하세요. 자 내가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 안쪽에 있는 툴패스만 살아남을 거고 내가 이 사각형 경계 바깥쪽을 찍으면 바깥쪽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을 한번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얘를 투영 가공한 걸 자르겠다라고 얘를 체크를 해줄 거고요.
공구 유지는 우리가 2D 윤곽에서 깊이 가공이나 측면 가공을 할 때 공구를 뜨지 않고 계속 다음 구간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구 들기로 할 거고요. 자, 예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잘렸죠. 여기 기준으로 잘리는 거죠. 여기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뜨시면 되죠. 예를 들어 사용을 하면 내가 뭐 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한번 이걸 끝까지 가보고 어디까지 모양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플랫으로 긁어도 돼요. 근데 당연히 볼이 깨끗은 하겠죠. 예? 볼이 깨끗해요. 플랫으로 하면 넓은 면적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바닥 조도가 별로 안 좋아요. 아까처럼 왜냐면 플랫도 이렇게 그렸잖아요. 아까 여기 시뮬레이터를 보면 아직 0.1 남은 상태잖아요. 하고 내가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플랫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조도는 그렇게 속 좋지가 못하고 면적은 좀 넓어지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볼로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왜냐면 바운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보랜드밀로 라스터를 가도 되고 라스터를 갈 거예요. 평행으로 뭐 플랫으로 라스터를 가요. 근데 여기서는 공구를 생각을 해야 돼요. 공구를 바운더리를 칠 때를.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가공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가공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그러면 공구가 안으로 들어올 것 같으면 안쪽, 그죠? 바운더리를 잘 그려야 돼. 근데 커브 여기를 찍고 이쪽을 또 당겨줘야 되잖아. 여긴 옆으로 가야 되잖아. 좀 더 넘어가야 되고.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지. 그러면 그냥 볼을 넣는 게 좀 깨끗하니까 볼을 한번 넣어보고 플랫으로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플랫으로 할 땐 바운더리를 치겠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 6볼로 한번 가보겠다. 16mm, 15mm 정도니까 6볼 정도는 3볼까지도 길이가 나오긴 하는데 3볼로 한번 해볼까요? 3볼로 하면 6볼로 하던가. 자, 레벨 6번에 이거 치우고요. 자, 모델 10번 떠놓고 자, 와이어 프레임 실루엣 바운더리 여기서 솔리드 선택의 면 선택 기능 요것만 하고 완료. V 그럼 요거 레스터로 갈 건데 6볼의 중심으로 이걸 바운더리에서 안쪽 공구 지름을 감안해서 안쪽으로 당길지 바깥쪽으로 당길지가 당기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내가 내 안쪽으로 공구를 볼 안으로 진입을 한다고 해도 조금 더 여기 나가야 되고 여기는 이 공구 안으로 가야 되고 바운더리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얘를 옆으로 좀 당겨야 되고 자 이동 메뉴 스트레치 10번 잠깐 치울게. 10번 잠깐 치우고 이 상태에서 스트레치 내가 3볼로 한다. 스트레치 잡고 다시요. 놓치신 분들을 위해 스트레치 여기 이렇게 잡겠죠? 엔터 그럼 여기다 놓고 얼마를 더 갈까요? 3볼로 한다. 그럼 1점 가운데 조금 밑에는 어차피 대바보다 조금만 더 넘어가면 되니까 뭐 한 0점 얼마만 가도 상관없어요. 그죠? 뭐 그러면 피치를 내가 한 0점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아이고 안 가네요. 찍고 당기고 마이너스 한 1mm만 갈게요. 1.5 갈게요. 여유있게 그냥 1.5 적용 한 번 더 엔터 하고 적용을 한번 누르고
다시 이제 오른쪽도 1.5만 갈게요. 1.5 오른쪽으로 플러스 1.5 적용. 옆으로 1.5 옆으로 1.5 적용. 그 다음에 위는 1.5보다 1.5의 피치가 제로 놓으면 안쪽에서 머물긴 할 건데 위로 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운더리에 모델링에 걸려서. 그러면 얘를 1.5보다 살짝 안쪽으로 당겨 줄게. 1.6. 자, 이만큼 엔터. 마이너스 1.6. 잠깐만요. 이게 뭔가 찌그러진 것 같냐? 다시요. 스트레치 선택하고 마이너스 1.6 적용. 여기는 위로 1.6. 천천히. 찍고 완료. 1.6. 바운더를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자, 확인 한번 눌러보고요. 레벨 한번 볼게요. 그럼 요게 요렇게 바운더리가 쳐진 거예요. 3볼로 한다. 내가 3볼로 할 거다 라고 하면 중심으로 할 거고, 여긴 조금 넘어가야 되고 하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2D로 나머지 잡고 이만큼만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볼게요. 그 대신 요거 하나 들어가야죠. 곡면 요거 하나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왜냐면 요걸 타고 넘어가야 위가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밑으로도 떨어지지 않고. 자, 먼저 추가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제 2D하고 섞는 거니까. 자, 여기서 가공 경로 색상 복귀 한번 눌러주시고, 자, 가공 경로차 여기서 뭐라죠? 라스터. 바운더리만 잘 쓰면 이 상태에서 이 페이스 아래 것만 잡아도 무관은해요. 그리고 증분으로만 잡아 놓으면. 근데 혹시나 충돌을 할까봐 전체적으로 다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바닥에 중삭이니까 0.1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라 여기랑 여기. 아니, 다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경로 제어. 공구 중 체인을 안함. 그래서 요것만 걸어주시고, 날 끝 중심을 기준으로 요거 잡은 거 요거 공구 새 공구 생성 보랜드밀. 자, 도형의 정의. 자, 이 상태에서 그냥 3파이로 해야죠. 3으로.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절삭 조건 다 무시 하고, 절삭 파라메타 왕복으로 절삭을 하고, 스택 간격 3볼이니까 0. 중삭이니까 0.5씩 미룰까요? 중삭 0.5나 1mm나 0도 방향으로 왔다 갔다. 스텝 셀로 다 똑같고 10도 수직 방향으로, 보조진이 빼고요. 수직 방향으로 한 1알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부드럽게 하고 그냥 스텝셀로에 들어갔고, 그냥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하고 모이가 플레이. 중삭이 먼저 들어가도 되겠네. 하면 이제 이게 다 0.1씩 남아있는 상태가 되죠. 0.1씩. 아까 황삭을 치고 레스터로 먼저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여유를 좀 더 주고. 근데 귀찮으니까 하는 길에 요라 윤곽을 먼저 잡고. 왜냐면은 레스터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방향을 하향 사향이 들어가야 되는데 측벽이 0.1 남은 상태에서 역으로 또 빨려 들어갈까봐 윤곽을 먼저 잡아주고 가는 게 더 안정적이긴 해요. 예? 윤곽을 잡아주고 가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는 볼은 여기죠. 이게 작은 엔드밀러야 투영 가공을 할 때 작은 엔드밀러 해야 얘가 좀 덜해요. 그죠? 작은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 마무리를 접어자면 이 상태에서 레스터 한번 들어가고 투영을 복사해서 들어갈 거예요. 얘랑 한 번씩만 얘랑 잘라놓은 거 빼고 컨트롤 CV 3번 5번 3번 5번 3번 5번 컨트롤 CV. 자, 이 상태에서 이것도 6파이 3파이 볼로 좀 바꿔줄게요. 이것도 얘는 복사를 못하는구나. 3파이 엔드몰로 바꿔야 될 거면 윤곽부터 다시 짜야 되네. 그러면 윤곽도 하나 복사할게요. 2번을 컨트롤 CV. 윤곽도 요거 하나 복사했어요. 요거까지만 하고 쉽게요. 요것도 하나 복사해주세요. 예를 들어 얘를 위에다 올리고 뒤로. 그래서 윤곽이랑 얘를 3파이로 플랫으로 바꾸고 얘를 3파이 플랫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3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최대한 비슷하겠죠. 여기서 15mm니까 윤곽도 그냥 세공구 생성 3플랫 3파이. 그죠? 뭐 깊이 가공이 필요하면 깊이 가공도 넣을 거고 3파이. 자, 측면 0. 내가 이제는 2D니까 이 산러폭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값을 주면 돼요. 이 2D에서 벌리는 거예요. 2D에서 벌리면 2D랑 벌리는 건 똑같아요. 그냥 0으로 놓던 확인 한번 넣고요. 그 다음에 됐고 얘는 파라메타에서 공구를 바닥 0 공구를 3파이 플랫으로 바꾸고 그죠? 3파이 플랫으로 바꾸고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에 가서 아까 2번이 아니라 6번 복사한 거를 기준으로 깊이는 안 넣을게요. 아니면 또 잘라야 되니까 한 번만 6번이 되는 거예요. 6번을 투영을 시키겠다. 3파이 플랫 확인 하고 얘는 빵 0.2씩 3파이 볼 0 해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까지 모의 가공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메일로 다 보내드리니까 황삭, 중삭, 정삭, 펜슬, 투영, 그 다음에 왕복.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구가 여기 각이 완벽하게 쓸 수는 없어요. 근데 3볼보단 3플랫으로 하면 여기가 조금 이렇게 생기죠. 네? 뭐이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 건지 하고 확인을 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이 더 완만할 때는 좀 덜 생겨요. 덜 생기고 각이 클 때는 뭐 각이 크면 이거보다 훨씬 더 그냥 거의 9가 돼서 나와요. 45도가 너무 90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